내 마음과 조용히 대화하기, 내 마음과 조용히 대화하기는 내면 소통 또는 자기 대화라는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혼잣말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 감정,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소통에도 능숙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면과의 대화는 자기 이해 향상, 의사결정 능력 강화, 감정 조절, 대인관계 개선, 정신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주요 방법론으로는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대한 자각을 유지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마음 챙김 대화의 핵심 요소는 실제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호기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기,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등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명상, 글쓰기 특히 모닝 페이지, 걷기 등이 제안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바빴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기분.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과 대화했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느낌. 세상의 모든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의 작은 속삭임은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 자신과 멀어져 버린 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보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쉴 새 없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직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업무와 수많은 사람의 요구가 나를 압박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틈이 없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곧잘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인형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상상 속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때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소리보다 외부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도록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을 의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조차 모르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마음과의 대화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시끄러운 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조용한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자신과의 소통 채널을 다시 연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단순히 조금 외롭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삶의 방향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불안하고 다른 차들이 가는 방향으로 무작정 따라가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는 직업,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감정의 쓰레기통이 가득 차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대화하지 않으면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꾸역꾸역 마음 한구석에 감정들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별것 아닌 일에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이 꽉 차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짜나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면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비극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요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아주 간단하게 들리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중요한 통화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우리는 먼저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의 대화도 똑같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섬세해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 10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겁니다. 내일 할 일이 뭐였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신경 쓰이네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운동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볼륨을 잠시 0으로 만드는 연습.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 안의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시간을 확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기술은 판단 없이 마음의 소리 기록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속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안전한 항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가만히 들어보고 그것을 밖으로 꺼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하지만 거창한 일기나 문학적인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판단 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모닝 페이지라는 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검열하지 않고 그대로 노트에 옮겨 적는 것이죠. 피곤하다, 오늘 회의하기 싫다, 어제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같은 아주 사소하고 두서없는 생각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감정에 대해 스스로 심판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와 같은 비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적는 겁니다. 마치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내 진짜 감정과 욕구들이 글자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억눌려 있던 분노, 숨겨왔던 불안,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했던 소망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나와 나의 가장 솔직한 대화이며 흩어져 있던 내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요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글쓰기를 통해 그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몸을 움직여 마음과 연결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입니다. 복잡한 생각에 갇혀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걷기는 아주 훌륭한 내면 대화 도구입니다. 걸을 때 우리는 주변의 풍경과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것은 마치 엉켜있던 이어폰줄을 가만히 흔들어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걸으면서 굳이 무언가 대단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발걸음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주변의 공기를 느끼고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내 다리가 조금 무겁구나.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네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몸의 감각을 깨우다 보면 놀랍게도 마음의 소리가 더욱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쥐어짜내지 않아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문제의 해결책이 문득 생각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마음도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주변을 잠시 산책하거나 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집까지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의 감옥에 갇힌 나를 구출해 마음과 다시 연결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머리로는 먼저 연락해서 화해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과 자존심 때문에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 배운 두 번째 방법인 모닝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피곤함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만 노트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썼을까요? 놀랍게도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더랍니다. 사실은 그냥 보고 싶었다. 그녀는 글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그저 보고 싶은 진심을 가리고 있던 껍데기일 뿐이었죠. 그녀는 그날 바로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했고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내 마음과의 조용한 대화는 막연한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막혀있던 관계를 풀어주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왜 내 마음과 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고요의 시간을 확보하라. 둘째, 판단 없이 마음의 소리를 기록하라. 셋째, 몸을 움직여 마음과 연결하라.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 액션 플랜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5분만 투자해 보는 겁니다. 알람을 15분 뒤로 맞춰두고 첫 5분은 오늘 배운 첫 번째 방법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10분은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해 작은 메모장이나 스마트폰 메모 앱을 열고 딱 3문장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땡땡땡 감정을 느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땡땡땡이었다. 내일 나는 땡땡땡을 하고 싶다. 와 같이 말이죠. 단 15분, 단 3문장. 이것이 바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내 마음과 다시 연결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쌓여 당신의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줄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과 조용히 대화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나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세상 그 어떤 현자보다 지혜로운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이는 시간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그 조용한 대화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첫날을 응원하겠습니다.